민주는 익숙한 책 냄새를 맡으며 조심스럽게 도서관 문을 나섰다. 14살. 중학교 2학년인 그는 또래 아이들처럼 왁자지껄 떠들며 운동장을 뛰어노는 대신 언제나 책 속에 파묻혀 지내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가느다란 팔에는 방금 빌려온 두꺼운 역사책과 판타지 소설이 위태롭게 안겨 있었다. 안경 너머의 눈은 책에서 읽은 모험 이야기로 반짝였지만 현실 속의 민주는 언제나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였다. 반에서 가장 작고 왜소한 체격 탓에 그는 가끔씩 반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다. 책벌레 민준야, 민준아, 혹시 어제 만화책 주인공으로 변신했냐? 짓궂은 장난에도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쓴웃음을 지을 뿐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늘 같았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큰 길을 피해 민주는 낡은 상점들이 늘어선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선호했다. 이곳은 그에게 작은 안식처와도 같았다.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조금은 어둑했지만 그만큼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희미하게 풍겨오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목재 냄새가 섞인 골목 특유의 냄새는 민준에게 익숙하고 편안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동네 아줌마들의 수다소리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그를 현실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 골목을 지나쳤고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민주는 그렇게 책에 파묻혀 지내는 조용한 아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작은 영웅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늘 낡고 다른 한 권의 만화책이 들려 있었다. 빛의 전사, 카인. 이 만화책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선물해 준 것이었다. 만화 속 주인공 카인은 약하고 소심한 소년이었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용기를 가진 인물이었다. 민주는 밤마다 카인의 이야기를 읽으며 언젠가 자신도 그처럼 용감해지기를 꿈꿨다. 만화책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너덜너덜했지만 주인공 카인이 빛나는 검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여전히 민준의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었다. 이 만화책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동시에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투영하는 비밀스러운 소망의 상징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민주는 골목길을 따라 걷다.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귀에 작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낡은 상점의 뒷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의 다리는 피투성이었고 몸은 잔뜩 웅크린 채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리고 있었다. 민주는 순간 움찔했다. 동물을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피를 보면 왠지 모르게 겁이 났다. 게다가 그가 가진 것이라곤 방금 산 새 책들과 주머니 속에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다. 하지만 강아지의 애처로운 눈빛은 민준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는 카인의 눈빛을 떠올렸다. 약하고 소심한 소년이었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면 절대 외면하지 않던 카인의 모습. 민주는 조심스럽게 책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백팩을 열어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찾았다. 마침 그의 주머니에는 아침에 할머니가 쥐어준 새하얀 손수건이 한 장 있었다. 그는 그 손수건을 꺼내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민준을 피했지만 민준이 조용히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자이내 몸의 긴장을 풀었다. 민준은 강아지의 다리를 살펴보고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피를 닦아내며 묶어주었다. 강아지는 고통스러웠는지 다시 낑낑거렸지만
민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민준은 작게 속삭이며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품에 전해졌다. 그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은 차에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는 집으로 곧장 가서 할머니에게 이 강아지를 보여드려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강아지를 구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카인처럼 아주 작은 용기를 내었다는 묘한 만족감이 피어났다. 그가 익숙한 골목길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저 멀리 재래시장의 입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평화롭던 그의 일상은 이제 막 깨어난 용기 덕분에 더 이상 고요하지 않을 운명이었다. 민주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시장 입구에 다다랐다. 활기 넘쳐야 할 시장은 어딘가 이상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왁자지껄해야 할 상인들의 호객 행위도 흥정하는 손님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날카로운 고성과 야유, 그리고 비웃음 소리가 시장 한가운데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렸다. 그는 주저하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시장 중앙,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 한가운데에서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 셋이 한 노부부를 애워싸고 있었다. 노부부는 민준이 할머니와 함께 자주 찾는 채소 가게의 김씨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다. 할아버지의 허름한 조끼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할머니의 앞치마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수치심이 가득했다. 노점 바닥에는 방금 팔다 남은 듯한 시금치와 배추 몇 포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신선한 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흙내음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쓰라린 모멸감이 공중에 떠다녔다. 이 늙은이들이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들어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젊은 남자 중 한 명인 영철이 김씨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이 썩어 빠진 채소 팔아먹으면서 돈이나 벌려고 하네. 야, 다들 이 노인네들 좀 봐라. 양심도 없는 사기꾼들이야. 주변에 있던 상인들과 손님들은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편함과 망설임이 역력했다. 어떤 이는 애써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못 본 척 발걸음을 재촉했다. 시장의 활기 넘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무거운 침묵으로 얼어붙었다. 민주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과 같은 무력감과 공포를 보았다. 민주는 손에 든 강아지를 다시 한번 품에 안았다. 강아지는 작게 낑낑거렸다. 민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그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저런 무서운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왜소한 몸으로는 그들에게 맞설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불량 학생들에게 괴롭힘 당할 때마다 느꼈던 그 무력감이 다시금 민준을 덮쳐왔다. 그때도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다시 김씨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시금치를 주우려 애썼지만 영철의 일행 중 한 명이 발로 차 흩어버렸다. 할머니의 눈에서 서러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할아버지는 영철에게 잡힌 멱살을 풀지도 못한 채 손만 벌벌 떨며 애원했다. 아닙니다. 젊은이. 저희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제발 이 손 좀 놓아주시오. 그 순간 민준의 뇌리에 낡은 만화책 속 카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약하고 소심했던 카인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자신보다 강한 적들과 맞서 싸우던 모습.
민주는 손에 든 빛의 전사, 카인 만화책의 표지를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 아래로 주인공 카인의 단단한 검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마주한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김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민준에게 단순히 채소를 파는 상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할머니와 함께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덤으로 채소를 더 얹어주던 따뜻한 이웃이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모욕당하는 것을 본다면 할머니는 분명 마음 아파하실 것이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그들은 외면하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 불합리한 상황은 그대로 끝날 것이고 김씨 노부부는 계속해서 모욕당할 것이다. 그는 이대로 돌아설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에 떨렸지만 그 안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정의감이었다. 어릴 적부터 만화책 속 영웅을 꿈꾸며 키워왔던,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주 작은 용기였다. 그의 나약하고 소심했던 세계는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민주는 품에 안긴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강아지는 민준의 발치에서 작게 낑낑거렸다. 민주는 꽉 쥐고 있던 만화책을 잠시 품에 안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두렵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굳건했다. 그는 지금껏 걸어왔던 조용한 골목길이 아닌 시끄럽고 위협적인 시장 한가운데로 첫 발을 내디뎠다. 민주는 마치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처럼 끓어오르는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철 일당에게 다가갔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격렬하게 울렸지만 낡은 만화책 속 카인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카인은 결코 강한 육체를 가진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나서는 용기를 가졌을 뿐이었다. 민주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카인처럼 강하지 않아. 하지만 나설 수는 있어. 그의 손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는 꽉 쥔 주먹 속 만화책의 감촉에 의지하며 용기를 냈다. 저기요, 아저씨들. 민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뻔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크게 외쳤다. 그만하세요. 왜 힘없는 노인들을 괴롭히세요?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영철 일당은 물론 주변의 모든 상인들과 손님들까지도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싸늘한 시선들이 민준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에는 저 어린애가 대체 뭘 하는 거지? 라는 의아함과 함께 쓸데없이 나서서 이를 키우는군 이라는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새빨개졌지만 그는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있는 영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영철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뭐야, 이 꼬맹이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끼어들어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까불어. 그는 잡고 있던 할아버지의 멱살을 놓더니 민준에게로 성큼 다가섰다. 키 크고 건장한 영철의 그림자가 민준의 왜소한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이건 우리 일이 아니야. 얘야, 가서 공부나 해. 영철의 일행 중 한 명이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민준은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김씨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떨리는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다.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아니다, 얘야 위험하다, 어서 가거라 하고 소리쳤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시금치와 배추, 그리고 그 옆에 나뒹굴고 있는 할머니의 낡은 지갑을 보았다. 지갑 속에는 몇 장의 지폐와 동전들이 흩어져 있었다. 저 지갑이랑 할머니가 흘리신 돈 돌려주세요. 민주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그리고 할아버지 멱살은 왜 잡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영철은 민준의 멱살을 잡으며 강하게 흔들었다. 민준의 몸이 휘청거렸다. 품에 안겨있던 만화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자식이 어디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애송이가 훈계를 하려 들어 네 부모가 널 이렇게 가르쳤냐. 영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에는 민준의 순수한 용기 대신 건방지고 반항적인 태도만이 비쳤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민준은 멱살이 잡힌 채 숨을 헐떡이면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할머니의 지갑에 시선을 고정했다. 바로 그때 시장 한쪽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재원 씨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재원 씨는 1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으로 평소에도 민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다. 그는 영철 일당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워낙 덩치들이 크고 험악해서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준이라는 어린아이가 용기를 내어 맞서는 것을 보고 재원 씨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민준의 행동에 놀랐지만 동시에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재원 씨는 주저하며 한 발짝 다가섰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영철은 민준의 멱살을 놓더니 바닥에 떨어진 민준의 만화책을 발로 짓밟았다. 이런 애들 만화나 보는 꼬맹이가 어디서 건방지게 너도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리고는 민준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렸다. 민준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의 몸은 바들바들 떨렸지만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등지고 서서 그들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의 작은 행동은 비록 물리적인 힘은 없었지만 그 어떤 덩치 큰 사람보다도 강한 용기와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영철의 주먹이 민준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민준은 눈을 질끈 감았다. 쿵 하고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뒤에는 그가 보호해야 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다. 낡은 만화책 빛의 전사. 카인의 표지가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카인은 약했지만 늘 용기를 냈다. 이봐, 이 아저씨야. 어린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뜻밖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영철의 주먹은 민준의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재원이었다. 그는 채소 가게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청년이었다. 재원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그의 눈은 영철을 꿰뚫을 듯이 날카로웠다. 그의 등 뒤로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 공간은 마치 유리벽에 갇힌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영철은 재원의 등장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뭐야, 너는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 너도 한패거리야. 한패거리라니 애먼 노인분들 괴롭히는 게 잘하는 짓이야. 그것도 어린애까지 때리려고 하고. 재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민준을 뒤로 밀어내며 영철과 직접 맞섰다. 이 시장은 동네 사람들 다 드나드는 곳이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재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은 여전히 방관자의 입장이었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이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원을 돕거나 영철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재원의 용기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재원 역시 영철 일당에게 비하면 왜소한 체격이었고 혼자서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영철은 재원의 말을 비웃었다. 웃기고 있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늙은이들이 먼저 우리한테 사기치려 했어. 우리가 당한 건 생각 안 하고 괜히 나서는군. 그는 다시 할머니의 바구니를 발로 찼고 남아있던 채소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할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들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채소를 주우려 했다. 시간 없어. 이 아줌마 당장 우리 돈 내놔. 아니면 이 채소들 다 밟아 뭉개버릴 거야. 영철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가 할머니의 앞에 발을 내밀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발을 밟아버릴 듯이 위협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심장이 쿵쾅거렸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영철의 위협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채소들을 밟아버릴 기세였다. 그것은 김씨 노부부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 민주는 자신의 품속에 낡은 만화책이 아직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주저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다시 빠져들었다. 안 돼. 그 채소는 안 돼.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는 영철의 위협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김씨 노부부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재원의 옆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싸움을 할 줄 몰랐지만 말로라도 그들의 무모함을 막고 싶었다. 그들의 돈이 얼마인지,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대로라면 노부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민주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즉 목소리로 그들과 맞서야 했다. 그의 아버지가 늘 말하던 말이 귓게 맴돌았다. 가장 큰 용기는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자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다. 민주는 자신의 눈을 굳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영철 일당을 향해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시련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영철의 분노가 담긴 눈빛이 민준에게 꽂혔다. 손목에 힘줄이 붉어질 정도로 꽉 쥔 그의 주먹은 언제라도 민준의 얼굴을 강타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시장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작고 왜소한 민준과 그를 압도하려는 영철에게 집중되었다. 김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민준하면 안 된다, 그만하거라 하고 소리쳤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속삭임에 불과했다. 민준은 몸을 굳게 세웠다. 바닥에 짓밟힌 만화책 표지 속 카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카인은 결코 도망치지 않았다.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그들의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당신들은 지금 남의 돈을 빼앗으려 하고 힘없는 노인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음 또렷하게 울렸다. 이건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영철은 민준의 말에 더욱 격분했다. 이 자식이 끝까지 그래. 누가 보든 말든 어차피 아무도 우리한테 신경 안 써. 겁쟁이들만 가득한 곳에서 잘난 척 하지 마. 그는 주먹을 더 높이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민주는 두려움 속에서 작은 꾀를 냈다. 그의 눈은 영철의 뒤 시장 입구를 향했다. 그는 그곳에 마치 경찰이라도 나타난 듯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영철은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민주는 온 힘을 다해 영철의 팔을 밀쳐냈다. 물론 그의 작은 힘으로는 영철을 넘어뜨릴 수 없었지만 영철의 균형을 잠깐 흔들 수는 있었다. 동시에 재원이 번개같이 움직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영철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보아, 이 아저씨 애초에 사기 같은 건 없었어. 당신들 착각이라고 재원은 영철의 팔을 비틀어 잡으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는 청년이 아니었다. 민준의 용기가 재원을 자극한 것이었다. 영철과 그의 일당은 재원의 갑작스러운 저항에 당황했다. 그때였다. 시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재원의 용기 있는 행동과 민준의 끈질긴 항변은 시장 사람들의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한 중년의 상인이 망설이던 끝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김씨 노부부는 여기서 평생 장사하신 분들이야. 절대로 사기칠 리 없어. 다른 상인들도 용기를 얻어 한두 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다. 그럼 그렇지, 착한 어르신들인데 어린애한테까지 왜 그러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하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철 일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양심의 가책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영철 일당을 덮쳤다. 이전에 고개 숙였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비난과 경멸이 가득했다. 영철과 그의 일당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아무도 자신들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믿었던 그들의 오만함이 한 소년의 작은 용기와 한 청년의 뒤늦은 행동, 그리고 깨어난 시민의식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영철은 민준을 노려보았다. 분노와 함께 치욕스러움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싸움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바닥에 흩어져 있던 노부부의 돈 몇 푼을 발로 걷어차고 흥 더러워서 상대 안 해 하고 소리치며 일당과 함께 황급히 시장을 벗어났다. 그들의 뒷모습은 당당하기는커녕 비겁하게 도망치는 그림자처럼 보였다. 영철 일당이 사라지자 시장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민준과 재원을 향해 환호했다. 김씨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할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얘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정말 고맙다. 민준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칭찬 속에서 민준은 묘한 감동을 느꼈다. 그의 왜소한 어깨는 더 이상 짐을 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그리고 영철의 발에 짓밟혔던 만화책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안에 카인은 여전히 빛나는 검을 들고 서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카인처럼 강해질 수는 없지만 카인처럼 옳은 일을 위해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침묵하던 사회에 울려 퍼진 작은 승리의 메아리였다.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영철 일당은 민준과 재원, 그리고 용기를 낸 다른 상인들의 증언 덕분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들은 폭행과 절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죄질이 나쁘다 하여 더욱 강한 비난을 받았다. 영철은 자신의 오만함과 폭력적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망견자실했다. 그의 이름은 동네 사람들 입에서 시장 망신군으로 불리게 되었다. 김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민준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들의 떨리는 손이 민준의 손을 잡을 때마다 민준은 자신이 정말로 옳은 일을 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시장 상인들도 민준과 재원을 칭찬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용기 덕분에 시장의 오랜 침묵이 깨졌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며칠 후 민준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씨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채소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가게 문이 닫혀 있었다. 민준은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민준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할머니 민준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을 보자마자 반갑게 외쳤다. 민준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맞았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그날 네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그 모욕감은 평생 잊지 못할 뻔했지. 네가 우리를 구해줬어.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할아버지가 옆에서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김치, 직접 담근 장, 그리고 싱싱한 과일들이 가득했다. 이건 우리가 민준이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성이다. 부디 받아다오. 민준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걸 다 주실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단다. 네가 늘 책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너에게 네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한 봉투를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이 봉투 안을 들여다보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그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액수의 장학금 증서와 그를 지원하겠다는 서약서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평생 채소를 팔아 모은 돈의 일부를 민준의 학비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민준아, 네오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어. 세상에는 아직 너처럼 옳고 바른 길을 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말이야. 우리가 너의 날개가 되어주고 싶다. 네가 공부를 마치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민준은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단순히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용기와 선행에 대한 가장 값진 인정이자 그가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꿈이었던 대학 진학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후 민준은 김씨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더욱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는 주말마다 채소 가게에 들러 할머니를 돕고 할아버지와 함께 세상 이야기를 나누며 지식과 지혜를 배웠다. 그의 옆에는 늘 재원이 있었다. 재원은 민준의 용기에 감명받아 이제는 그에게 든든한 형이자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시장을 지키는 작은 수호자들이 되었다. 민준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낡은 흉터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고통이나 수치심의 상징이 아니었다. 이제 그 흉터는 그가 지닌 용기, 약한 자를 위한 마음, 그리고 한 생애의 빛이 되어줄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을 때 세상이 그에게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의 앞에는 밝고 의미 있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14살에 소심했던 민주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빛나는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민주는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고, 꿈에 그리던 법학과에 진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사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 대형 로펌의 화려한 제안들도 있었지만 민주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길을 택했다. 그는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고 특히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힘썼다.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민주는 학위와 명성만을 좇는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주기적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에게 법률 교육을 하고 갈등 해결에 대한 강연을 했다. 그의 강연 중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은 늘 자신이 14살 때 시장에서 겪었던 이야기였다. 그는 그날의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김씨 노부부의 예상치 못한 따뜻한 보상에 대해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한 번은 강연 후 한 아이가 민준에게 다가와 작은 손을 내밀며 저도 나중에 아저씨처럼 용감한 변호사가 될래요 라고 말했을 때 민준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의 행동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민준은 자신이 처음 용기를 냈던 그 재래시장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오래된 시장은 이제 현대적인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었다. 개장식 날, 민주는 정장에 깔끔한 코트를 입고 연단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변호사의 여유와 함께 과거를 추억하는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그는 축사 도중 잠시 멈춰서서 시장 한쪽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김씨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작고 아담한 채소 가게가 새롭게 문을 열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흰 머리카락이 더욱 휘어졌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민준을 발견하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준은 축사를 마치고 김씨 노부부의 가게로 향했다. 그는 할머니가 직접 키운 싱싱한 시금치 한 묶음을 사며 할머니, 여전히 시금치가 최고예요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우리 민준이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됐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옆에는 재원도 어엿한 가게 사장이 되어 민준을 방였다. 그는 이제 시장 번영회의 회장이 되어 이 재건축 사업을 이끌었던 장본인이었다. 민준은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시장 통로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왼쪽 손목에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픈 기억의 흔적이 아니었다. 대신 그 흉터는 그가 약한 자를 위해 용기를 냈던 순간, 그리고 그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처럼 느껴졌다. 그는 바쁘게 오가는 시장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와 희망이 가득했다. 과거의 침묵과 무관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를 돌아보고 돕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고 다른 빛의 전사, 카인 만화책을 꺼내 들었다. 표지는 너덜너덜했지만 주인공 카인의 모습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소심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카인처럼 빛을 비추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한 소년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